네, 10시 20분 구간, 11시 2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봤는데 특징은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두 분의 매니저님들은 어떤 종목에서 우리의 또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해줄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기준도 세우고 흥하는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후장에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열어볼게요. 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원전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김흥태 매니저님이 원전을 선택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오전장의 흐름 괜찮았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원전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원전을 제가 아마 2주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흐름도가 강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수 있는 이제 11차 전기본 초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형과 소형 원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건설을 하느냐, 신규 건설에 대한 원전에 대한 수주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내달이면 영국에서도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방안을 한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과 원전에 대해서 수주 내용이 또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 7월이 되면은 아무래도 체코에 대한 30조 규모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되었죠. 이번 달 28일, 29일 날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급들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 보여지는데 가장 큰 게 원전과 방산 이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아랍에미리트도 원전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원전 기술력들에 대한 수주 내용이 또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흐름도가 앞으로 이번 5월 말까지는 충분히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원전주는 김흥태 매니저를 최근에 참 든든하게 해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극대화도 이미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전주 다시 한번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음식료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김값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음식료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디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푸드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가벼운 주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뭐 7,800억짜리가 1,000억 만들어냈고 이제 사주 시푸드 CJ 시푸드가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질 게 이제 만약 물리면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 기관 매수가 있는 뭐 사조 동화원 그러니까 이게 6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1,500억 최근에 기관 매수가 동반한 사조 대림이라든지 동원 FMB라든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을 받거나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시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 시총이 작고 그냥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기관 매수가 있는 애들을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단기적 트레이딩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음식료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한 문장으로 알아듣기 쉽게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김흥태 매니저는요. 시장 주목 섹터를 공략하자 결국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또 이런 조언 주시는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반도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가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요? 어떤 섹터라기보다도 네. 사실 시장에 대한 주목할 만한 테마들은 지금은 테마 장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을 네. 했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테마성이 또 강했던 오늘 식품, 의료,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양도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테마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뭐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국내장들에 대한 반도체 흐름도가 잠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가 물론 반도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도체가 지금 자리에서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괜찮지만은 반도체 외적으로서도 또 테마성이 강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소액으로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관점이 어쩔까라는 생각으로 테마성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자금을 다 넉넉하게 갖고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네. 소액으로도 분명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길게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짧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이어지는 현 구간에서의 전략을 김흥태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반도체 저점 매수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의견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뭐 이제 시장의 하락이 이제 삼성전자 뭐 HBM 관련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더 빠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이럴 때 이제 저점에서 악재에서 사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HBM3가 이제 12단이거든요. 8단이 아니고 이제 12단 성숙기가 접어든 게 아니고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열 문제.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 삼성전자 옛날 핸드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플도 핸드폰이 이제 발열 문제가 있었고요. 모든 제품이 새로 나온다면 발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고쳐가는 문제고 지금 통과 안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할 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하죠. 계속적으로 성공을 못 한다면 힘들겠지만은 저는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서 해결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0만 원 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역으로 네.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빠지지만 결국에는 소부장 관련주도 같이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재에서 사야 된다라는 삼성전자 조언까지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기존에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에 담겨 있었어요. 이걸 5월 8일에 저희가 매수했는데 어제장에서 사실 이거 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적 수익률로 78%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주세요. 어제 제가 방송 출연했으면 리뷰를 좀 그러니까요. 세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뭐 조정 장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수소 이런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틀에서 기준을 잡고 본다라고 하면 전력 설비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에너지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선 엔지니어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뭐 갭을 띄워놓고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경고성으로서 이제 주가를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고가 놀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한 발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아직은 뭐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 한 번 더 16,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 코리아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죠. 사실 이게 다시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뭐 쉬지 않고 화장품주가 계속 실적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 탄력에 가장 좋은 종목 이 종목이더라고요. 목표가 도달했고요. 34% 수익입니다. 후속 전략 있을까요? 후속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에 대한 화장품들에 대한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한번 실적 장세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오늘이 고점이 될 수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오늘은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라 보는데 이미 한번 1분기 실적이 다 발표되고 있는 마무리 시점에서는 실적 시즌보다는 테마성에 대한 테마성에 대한 유입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6월 달까지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가벼운 종목 오늘 자리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대명에너지 볼 텐데요. 5월 2일에 매수하고 나서 19,000원 목표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19,000원 위에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홀딩하는 자리고요.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풍력, 태양광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에너지 후발주로서 움직인다라고 했고 이 박스권 돌파에서 241선이 19,000원이기 때문에 19,000원만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상승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19,000원에 대한 이적가 라인 잡아놓고 아직은 뭐 재생에너지들도 같이 후발주로서 따라가고 있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수급들도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 대명에너지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본다면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기존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종목 SK 이터닉스인데요. 편입한 지 약 한 달 만에 57%라는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기본값이죠, 50%. 네, 이제 올랐다가 이제 오늘 빠지는데 이게 이제 대주주가 이제 250만 주 블록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만 주를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최근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한우위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매출이 2조 5척 사업에서 1조를 투자해서 이제 해상풍력 관련 사업이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광지 생각보다 이제 원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대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사업 계획을 잡는데 일단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여기가 ESS 전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육상 풍력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한번 목표가 한번 지금 오늘 조정했을 때 혹시 이 물량 때문에 하락했을 때 못 사신 분 한번 저점 트라이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였고요. 실리콘2도 후속 전략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의 코리아나가 있었다면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에는 실리콘2가 있습니다. 4차 목표가 4만 원 제시됐고요. 누적으로는 160% 수익이죠. 네, 주식 이런 것만 들고 있으면 진짜 걱정이 없을 거고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든든한 종목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140만 주 샀는데 외국인은 7.8% 거의 8%를 육박하더라고요. 네. 점점 계속적으로 이 상승세 올라가는데도 추가 매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기관도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조 클럽 이제 코스닥 150에 등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시총이 2조가 되고 코스닥 150에도 들어갈 거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미와 인도 시장을 진출한다면 지금 현재 실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해외 역직구 한국의 스타일 코리안닷컴을 알리는 실리콘2 반도체가 아니고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4차 목표가 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만 원까지 저희는 홀딩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을 또 줄지 실리콘2였고요. SK 오션플랜트도 볼게요. 이틀 전에 매수했는데 역시나 또 수익률을 잘 내주고 있거든요. 전략 주시죠. 요게 지금 아까 얘기한 SK 이터닉스랑 연결고리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조선과 풍력을 같이 하고 있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신한우유에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한다면 올해 그러면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상 풍력 수주와 그다음에 대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회사고 엄청나게 하락권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기관 매수, 외국 매수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고 태양광, 전선 뭐 이런 쪽이 다 갔는데 해상 풍력만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타야 될 종목은 해상 풍력이다. 그 대장으로 해서 SK 오션플랜트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8,000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매수 괜찮다.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의견 주실까요? 선진뷰티사이언스 정말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이 화장품과에서 최근에 이제 다크호스로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 무기계 자외선 타단제 최근에 그러니까 화장 선크림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유기계 화장 선크림 있고 무기 화장품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마이크로 비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회사고 여기가 이제 또 하나 자체 브랜드로 해서 올리브영에다 입점했다라는 거. 지금 현재 기관들과 외인들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 단일가 매매되고 있지만 3일 단일가 끝나더라도 네.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략할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원전에서 하나, 반도체 부품에서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성파워텍부터 김용태 매니저님의 선택이죠. 네, 제가 원전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네. 제가 많이들 드렸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그쵸. 해서 우진엔텍, BHI, G2파워 뭐 여러 가지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왜 안 들고 나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보성파워텍이 마지막 끝마무리로서 한번 피날레를 장식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중소형 기자재 종목들도 역시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기자재 전문 업체고 배선로라든지 뭐 송변전, 뭐 지중선로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올라갔을 때 후발주로서 이런 가벼운 종목들 뭐 한신기계도 있고 있겠지만요. 뭐 이런 보성파워텍들도 가볍게 한번 급등하는 종목이니까요. 5호장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번 달 말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가볍게 4,5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뭐 충분히 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3,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달 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500원, 손절가 3,700원, 보성파워텍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조기준 매니저의 선택이 KEC였습니다. 뭐
반도체 지금 볼자리다라는 이야기는 앞서서 주셨고요. 이 종목만의 매력은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전기 소비 문제로 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최근에 전선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고 뭐 그랬던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저전력을 쓸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결국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력 반도체는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용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개발이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올해 초 작년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전력 반도체 얘기가 사라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전장용으로 해서 수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KEC 최근에 기관이 20만 주, 그다음 외국인이 한 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장이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그다음 집적 회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모터 제어 SiC 120V 소자를 개발 중입니다. 이제 고객 개발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2025년에 47억 달러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기차용 인버터, 차량용 콕피, 아다스에 주로 채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5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안에서도 KEC 목표 주가는 2,500원, 손절 라인은 1,300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공략주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2차 전지와 엔터로 나뉘어집니다. 동국 R&S와 JYP 엔터인데요. 동국 R&S는 사실 2차 전지로 분류는 되지만 네. 최근에 상승하는 거 보면 히토류 관련주로서의 맞습니다. 매력이 있잖아요. 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뭐 일단 2차 전지에서 분류는 돼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수혜를 받을 건 없고요. 일단은 최초 이 기업에 대해서 세라믹 전문 업체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반사익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와중에서 뭐 조선업들도 수혜를 받을 거고 태양광, 풍력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단 한 가지 딱 히토류밖에 없거든요. 히토류를 해서 감산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 물질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저점에서부터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일단 세라믹 제조하다 보니까 동국 R&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는 라인인데요. 최근 들어서 작년도 12월과 올해 1월부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량을 분출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매물벽들에 대한 소화 과정을 위해서 4,000원만 안착을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올해 신고가를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오후장에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직전 고점 넘어가는 자리를 보시고 손절가 라인은 3,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3,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R&S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일단 키포인트로 하나 잡아주셨고요. 자리도 정말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목표 주가는 4,100원, 손절 라인은 3,300원이었습니다. 오후장에 공략해보시죠.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공략주는 엔터에서 나왔죠. JYP 엔터입니다. 사실 매니저님 엔터주 많이 좀 내려왔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하이브가 이제 하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20만 원대 지금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SM이 어제 이제 굉장히 뭐 11% 정도 상승을 맞아요. 하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JYP가 지금 제일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제 뭐 중간에 15만 원 찍고 지금 6만 원을 가고 있다면 뭐 반토막 이상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락을 충분히 했는데 그 하락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최근에 한 달 동안 200만 주 정도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분이 19%라는 거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 이제 지분을 한번 엔터사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하이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JYP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2조까지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뭐 이런 쪽으로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336억 나왔는데 뭐 저 와이오토 마이너스 20%인데 제가 보면 336억이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네. 어떤 이제 기대치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트와이스 관련해서 새로 이제 한일 판매했을 때 2,500
2천만 장이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 이제 엔터사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과대와 한한령 헬려와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보다는 JYP가 새로 들어올 보이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죠. 준비하고 그래요?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분기다 NEXZ 그다음에 미국의 VCHA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2분기에 일본, 3분기에 또 한국, 4분기에 중국. 그래서 각 국가별로 지금 현재 보이 그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그룹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많은 모멘텀이 풍부한 JYP. 빠질 만큼 빠졌다. 최근에 10만 원대에 박진영이가 사라고 그랬는데 그 가격에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졌고 지금 현재 10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셔서 6만 원대 사셔서 10만 원 전 9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조일가는 6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산조일가는 5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만 봐도요. 트와이스가 한국과 일본의 발매 음반 누적 판매량이 2천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고 하니까 JYP 엔터,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목표가 9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의 공략주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께 간략하게 다음 주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흥태 매니저님, 저희 네. 다음 주에는 증시 어떨까? 이번 주에 좀 힘들었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악재도 나왔고 그만큼 힘든 장을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을 지지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 발표했고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은 했지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어차피 금리에 대한 악재 조건은 이제 전부 다 나왔고 악재 관련된 내용들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장들도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기대가 되면서 다음 장은 이제부터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소식도 전해주세요. 금요일은 혹시 네. 안 하시더라도 주말에 또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안 하고요. 일요일 날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한 2시에서 3시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은요. 메이땡 녹색밴드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링크랑 시간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는 좀 떨어졌지만 사실 두 매니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참 든든하셨을 한 주였을 텐데요. 조기준 매니저께도 여쭐게요. 다음 주 전략 좀 주시죠.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세린 메이 개인들이 뭐 4조 넘게 팔았습니다. 시장의 하락 요인이 개인의 매도와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세린 메이를 했고 이제 6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매수로 다시 접근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점을 찍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부터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6월을 준비하는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이제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고 네.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아까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S바이오메딕스라든가 실리콘2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천진뷰티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후속타는 어떤 종목인지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녹색 밴드에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어제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상한가 아무 재료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S바이오메딕스는 살아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일요일 무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